네, 일주론 사주 분석 심화 과정입니다. 이제 중급 과정인데요. 이제 일주론이 이제 굉장히 명리 공부의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주론을 이제 분석하지 않으면은 이제 사주 분석 자체가 안 된다고 이제 볼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제 기묘일주입니다. 한번 기묘일주 어떤 일주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주로는 일단 일지의 지장간을 이제 심층적으로 봐야 돼요. 기묘일주 묘목이죠. 묘목의 지장간은 간목하고 이제 을목이 되겠습니다. 10, 20이란 거는 여기서 이제 한 달 30일 동안에 간목이 10일, 을목이 20일 작용을 하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토 입장에서 이제 간목은 반듯한 관성, 이제 정관이죠. 예, 을목은 이제 편관입니다. 지지가 이제 갑을이고, 이제, 일간이 기토인데요. 천간 지지가 모두 이제, 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음적 속성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 기토는 이제 들판이고 묘목은 토끼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들판의 토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묘일주 기본적으로 약간 좀 성격은 좀 내성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묘는 이제 기토가 묘를 보면은 병지 역마지에 있는 거죠. 역마지는 이제 활동성을 의미하고 해외 관련된 어떤 그러한 이제 의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곡귀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지에 역마를 깐 일주를 이제 문곡귀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문자에다가 이제 곡자를 쓰는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뭐 학업 능력이 좀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학업 능력이 우수하니까 이제 뭐 전체적으로 교육계통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좌오묘의가 도화지요. 이제 끼를 의미해요. 일지의 도화인데 역마지죠. 끼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하고 활동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기묘일주 일지의 정평관을 깔고 있다는 얘기는 전형적인 직장인이에요.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기묘일주는 일지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어떤 활동 영역, 그리고 이제 보통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특징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일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조직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직장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간목이 이제 기토가 묘를 보면 역마지인데 간목이 묘를 보면 왕지죠. 왕한 겁니다. 왕.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왕좌 기묘, 병궁 이렇게 얘기하고 왕좌, 병궁 이런 용어들을 조금 처음에는 좀 생소한데요. 좀 익혀놓으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 왕좌, 병궁 그다음에 을목이 묘를 보면 녹좌죠. 12운성상. 그래서 녹좌 일단 기토가 묘목의 병궁이니까 병궁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관성이 왕좌 병궁 굉장히 높은 단계의 역마지, 그 다음에 을목 평관 녹좌 반듯한 역마지. 결국은 뭐냐면 기묘일주는 그 전형적인 직장인인데 어떤 직장인? 정적인 직장인이 아니고 굉장히 좀 동적이고 활동적이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관련된 결국은 조직사회에서 성공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일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승진욕이 있겠죠. 예. 그래서 기묘일주는 전문 직장인 잘 맞아요. 예. 그다음에 교육, 의료, 군인, 경찰 반듯한 직업이죠. 예.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도 잘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묘일주를 이제 일부 인터넷에 유튜브에서는 묘하다, 기묘하다 그러는데 기묘하다고 하는 이유가 지장간이 간단하죠. 간목하고 을목. 보통 지장간이 한 3개씩 있는데
묘유 요 세 개. 오를 제외한 오는 병기정이 있죠, 지장간에. 그래서 자묘유는 지장간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주론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니까 기묘하다,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제가 좀 차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일주론에만 너무 의존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일주론 중급 과정이에요. 중급 과정. 초급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으나 초급이신 분들도 제 강의를 잘 세밀하게 들으시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기묘일주, 이거는 전체적인 어떤 기묘일주의 일반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 요거는 사주 팔자, 네 기둥 8글자 중에 일주는 딱 요 두 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요걸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부족함이 많죠. 그래서 나머지 6개, 이 글자들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양상이 바뀌기 때문에 나머지 글자들을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강의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아마 유튜브 한번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저처럼 모든 글자를 대입하지는 않습니다. 자, 천간,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다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급 과정이죠. 일주론만 한다 그러면 뭐 초급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일주론일 뿐일 것이고, 일주론을만 한다고 해서 사주 분석하면 하나도 안 맞아요. 자, 기묘일주가 전형적인 직장인이라고 했는데, 자, 이제 갑이 있어요. 여기에 갑. 갑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있죠.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전형적인 직장인이에요. 직장 생활만 하는 사람입니다. 갑과 을이 온다면. 왜? 자, 일단은 갑하고 을은 이 묘라고 하는데 통근이 되죠. 근을 가지고 있어요. 근, 뿌리를 두고 있다는 얘기는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기묘일주가 천간에 갑이 있다.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겠죠. 연에 존재한다면은 일찍 조직사회에 들어가서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토 입장에서는 갑목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기토는 들판이나 이런 걸 의미하는 건데, 갑목은 이제 이거는 큰 나무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갑목을 키워내는 게 기토예요. 그런데 이 갑이 왔다. 전형적인 직장인입니다. 을목 마찬가지예요. 왜? 근을 가지고 있죠. 통근. 이 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뿌리를 내리는, 통근. 통근. 어디에? 지지에. 지지에 뿌리를 내린 천간이 가장 강합니다. 지지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천간이 약해요. 그건 아주 약합니다. 있으나 마나예요. 어쨌든 이거는 기묘일주가 갑을 본다는 거는 전형적인 직장인의 사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갑, 을이 여기 천간에 이게 없고, 예를 들어서 기묘일주가 여기 임수나 계수가 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지지에 통근이 돼야 돼요. 만약에 여기 자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임수 계수는 이건 재성이죠. 재성이에요, 재성. 자, 통근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기묘일주가 전형적인 직장인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주가 구성이 됐다. 만약에 천간에 갑이 없어요. 없다고 이제 손 쳤을 때, 없고, 천간에 임수하고 계수인데, 지지에 통근했어요. 만약에 자수나, 만약에, 여기에 이제 해수나, 요렇게 만약 이게 지지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이 기묘일주는 물론 이제 직장인 들어갈 수 있죠. 초반에 20대 후반, 30대 초반, 중반까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 직장 생활이 오래 못 가요. 왜? 재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묘일주라고 해서 전형적인 직장인이네, 직업운이 좋네, 직장이 옮겨도 크게 문제될 게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천간의 임수나 계수가 지지에 자수나 해수를 보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묘일주다라고 한다 그러면 전형적인 직장인이 아닙니다. 전형적인 자영업자예요. 전형적인 사업가입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일주로는 여기 이 일주로는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내용. 예.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정을 할 뿐으로 판단을 하셔야지 이걸 100% 이걸 갖다 그대로 적용하잖아요. 사주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주 공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유튜브 보시면 일주론을 가지고 뭐 이 두 글자 가지고 장장 막 30분, 1시간씩 떠들어야 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하세요. 참고. 이렇게 양상이 바뀌어요. 여기 보면 전형적인 직장인의 어떤 그런 기묘일주가 이제 그렇게 관성을 깔고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겠지만 아까 제가 임계수가 이렇게 놓인다 그러면 양상이 바뀌는 겁니다. 자, 기토 입장에서 병화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병화가 여기에 있든 뭐 여기에 있든 마찬가지예요. 왜? 이거는 정인이죠. 반듯한 인성이에요. 학업 능력 매우 우수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5월에 태어난 병화가 이렇게 떠 있다. 자, 병화가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기묘일주는 전형적인 직장인 플러스 아주 두뇌가 명석합니다. 그래서 연구원 계통으로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상이 많이 바뀌는 겁니다. 기토 입장에서 정화보다는 병화가 좋은 거예요. 기토는 들판이나 평야, 논밭을 의미하는 거죠. 태양이 있어야 이 논밭이 살아나죠. 정화는 불이에요. 불. 불이 들판에 낫겠습니까? 아니면 태양이 낫겠습니까? 당연히 태양이 맞는 거죠. 그래서 기토 입장에서는 병화가 훨씬 더 좋은 거다. 그럼 정화는 뭐 어떠냐? 나쁘냐? 나쁘다기보다는 어쨌든 병화가 우선적으로 중시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토, 기토. 뭐 크게 나쁘지 않아요. 기토 입장에서. 예, 같은 이제 무토는 큰 산이잖아요. 예, 큰 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경금이나 신금. 뭐 그냥 뭐 크게 뭐 도움 주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래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기묘 입장에서 경금이나 신금이 이렇게 떠 있는데 신월에 태어났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건 이제 신상관에 해당되는 거죠. 식상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말 잘합니다. 예, 언변이 뛰어나고 활동성이 강화되고 안 그래도 기묘일주 역마지에 놓여가지고 활동성이 많은 건데 만약에 경금이나 신금이 신월에 태어났다. 만약에 뭐 신시에 태어나면 마찬가지예요. 통근이 된 일단 천간은 통근이 돼야 돼요. 통근이 되지 않은 천간은 어떻다? 무의미하다. 힘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경금, 신금이 떠 있으니까 기묘일주 말 잘하겠네 아니에요. 지지에 여기에 신금이나 유가 이렇게 있어서 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식상의 어떤 기운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임수개수는 제가 했죠. 이렇게 임수개수가 이렇게 떠 있다 그러면 기묘일주는 전형적인 직장인보다는 사업가적인 능력이 훨씬 더 탁월하고 재물 쪽으로 굉장히 욕심이 많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오래 못 합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천간 잘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일주론도 중요하지만 모든 걸 대입해 볼 필요가 있다. 사주 팔자의 그 경우의 수가 51만 8,400가지예요. 이걸 다 볼 수가 없겠죠. 이제 여기 이제 저희는 중국 과정에서는 이거를 최대한 맞춰보는 겁니다. 다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예. 자, 지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래 12가지 다 또 대입해보는 겁니다. 왜? 중국 과정이니까. 초급이 아니니까. 근데 초급도 제 강의 들으시면 쉽게 이해가 가요. 다 대입해보는 거예요. 천간은 이렇게 대입을 해서 보면 되는 거고 지지는 형충회합이 아주 중요해요. 형충회합. 형, 충, 회. 여러분 형충회합
많이 보셨죠? 초급자분들도 뭐 형 뭐 인신사 축술미 뭐 대표적인 거잖아요. 초보분들도 다 아는 거예요. 육충 다 알잖아요, 그죠? 합, 육합, 회, 삼합, 방합. 뭐 초보자분들도 이 정도는 제가 볼 때는 다 아는 정도가 초보자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는 겁니다. 지지는 형충회합으로 작동을 해요. 파해 조금 약합니다. 물론 작용을 해요. 하지만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형충회합으로만 이제 제가 판단을 하는 건데, 자, 자가 왔어요. 자묘, 이거는 자형이죠. 자형이에요, 자형. 자형인데 자형은 조금 작용력이 조금 약해요. 자묘형이죠. 이것도 본인이 약간 스트레스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자가 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축. 자, 묘축. 형충회합에 해당되는 게 없죠. 작용하지 않는 겁니다. 작용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기 이 축이 사주 원국에 있든 여기 원국이 없으면 대운이나 세운에서 오든 다 마찬가지로 같이 보셔야 되는데 양상은 좀 틀립니다. 틀려요. 조금 약간 복잡할 수 있어요. 자, 인묘. 이건 뭐 이것도 형충회합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작용하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김요일주가 만약에 이제 진시에 태어났다. 김요일주가. 만약에 진시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러면 인묘진에서 인이 빠진 거죠. 그런데 이제 대운이나 세운에서 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는 연지, 월지, 일지, 시지수로 쭉 가면서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없으니까 이제 뭐 특별한 거 없으면 지나가서 이렇게 하면 인이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붙어요. 그럼 인묘진이 되는 거죠. 이거는 방합이죠. 방합은 있잖아요. 이 세력이 이거는 뭐냐면 이제 친족 간의 결합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 삼합은 이제 사회적인 결합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 좀 의지가 맞는 사람들끼리 의도적으로 합을 하는 게 삼합이에요. 근데 방합은 혈족이에요, 혈족. 이거는 의도적이지 않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거는 뭐 의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필연적인 혈족의 관계가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거는. 자, 진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일단 반합이 됐죠, 방합. 근데 방합은 세 글자가 모두 있어야 되고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지 않으면 작용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두 개만 붙어 있죠. 그런데 운에서 오는 거는 얘는 공간적으로 이렇게 결합이 돼요. 인묘진으로. 그러면 이 시기에 대운은 10년 동안, 세운은 1년 동안 강력한 관성이 들어오는 거죠. 관성이. 직업이나 직장, 여명임자한 남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관성의 득이죠. 취직, 승진, 그 다음에 이직의 성공, 그 다음에 여명 입장에서는 남자가 들어오고 결혼도 가능한 시기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느 경우에 김요일주가 진이 여기에 붙어 있는데, 옆에 붙어 있는데 운에서 들어올 때만 해당이 돼요. 운에서 들어올 때. 그럴 때만 대운 10년, 세운 1년 동안에 관성이 강력하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사주가 역동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역이라 그러잖아요. 이 역이 뭐냐면 날일자에다가 달월이 합쳐진 거예요. 이 역. 이게 뭐냐면 바뀔 이자잖아요. 바뀐다는 게 바뀌어요. 이렇게 역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주가 정적이지 않습니다. 사주 원국 백날 공부해봐 의미 없어요. 우운에서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우리가 보통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나 올해 어떤 직장이 어떻게 될까? 올해 돈이 들어오나? 올해 집이 좀 팔리나? 올해 남자 생기나? 올해 여자 생기나? 이런 거잖아. 굉장히 세속적인 거예요. 예. 사주 원국은 인생 총운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두리뭉실한 거죠. 자추, 인, 묘. 자, 묘가 이제 있었어요. 특별한 게 없죠. 묘 없어요. 작용하지가 않고 아주 약합니다. 묘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요 진이 여기에 있나 여기에 있든지 했는데 인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강력한 관성의 인묘진 목국이 들어와서 관성의 득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인묘진. 그 다음에 사. 자, 묘사 없죠. 형충, 회합, 파해, 원진, 귀문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작용하지 않아요. 오. 묘오. 이건 파 정도인데 이거 크게 작용력이 없습니다. 오미. 묘미죠. 묘미. 자, 그럼 이거는 미가 만약에 기묘일주가 양띠예요. 그럼 이거는 해묘미의 묘미 반합이죠. 그 방합은 이 반합을 인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묘진 할 때 인묘는 방합, 묘진은 반합 이런 게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삼합이 있죠. 해묘미, 목구, 인호술, 화국, 사유축, 금국, 신자진, 수국이죠. 그죠? 이거 다 외우고 계시죠? 예. 외우지 않으셨으면 외우셔야 됩니다. 예. 해묘미 이거는 목국이죠. 목의 국이에요. 자, 국인데 이 국이라는 거는 강력한 세력을 형성을 한 건데 이 삼합은 반합을 인정을 해요. 반합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미 근데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묘미는 목이잖아요. 관성이에요. 근데 그래서 기묘일주가 만약에 양띠다라고 한다면 요 묘미는 성립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가 떨어져 있죠. 이건 성립이 안 돼요. 안 되는데 만약에 기묘일주가 만약에 미토가 여기 있다. 그럼 묘미가 됐죠. 이거는 작용이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냐면 이거는 뭐냐면 득으로 봅니다. 득이에요. 자, 묘는 관성이죠. 요 미토는 비견이잖아요. 그죠? 주변에 내가 세력이 좀 강해지고 직업적으로도 굉장히 괜찮고 이런 거예요. 반합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반합은 그 묘의 어떤 그 육친성, 미의 육친성에 이걸 일치를 안 해요. 근데 해묘미가 되면 요 해는 수잖아요. 미토는 요거는 토잖아요. 이게 요 목인데 이게 전부 얘도 없어지고 얘도 다 해가지고 전부 다 뭐냐면 목이 되는 나무예요. 나무 그냥 잃는 게 많아요. 근데 반합은 잃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기묘일주인데 미토가 여기 원국에는 없어요. 그런데 운에서 만약에 미가 왔다. 그러면 얘는 제가 아까 지지는 연지, 월지, 일치, 시지 순으로 대운, 세운이 쭉 가면서 작용이 돼요. 그러면 요 묘랑 만나겠죠. 그죠? 그럼 묘미가 돼요. 결국은. 그러면 묘미는 관성의 반합이기 때문에 관성의 득이에요. 이거는 대운에서 미토가 왔으면 10년, 세운에서 미토가 왔으면 1년 동안 직업적인 변동이 있는 겁니다. 제 말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 초급을 단계 넘어선 사람은 이렇게 좀 쉽게 강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어디에 장단을 맞추기가 좀 쉽지 않아서 이해하시고 잘 좀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미신. 자, 묘신 없죠? 작용하지가 않아요. 자, 유. 자, 이건 묘유충이잖아요. 그죠? 묘유충은 작동이 돼요.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기묘일주가 닭띠예요. 이거는 묘유충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성립이 안 되죠. 이거는 원충이라 해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유가 있다.
이건 충이 되죠. 아, 기묘일주가 만약에 6월에 태어났어요. 그럼 묘유충이잖아요. 그럼 이런 사주 꽤 있겠죠. 그러면 아, 선생님이 저는 묘유충이 돼서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묘유충은 평상시에 작동하지가 않아요. 네, 작용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 작동하느냐? 만약에 유가 여기 있어요. 묘유충이 됐죠? 충 맞아요. 그럼 이 사람은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묘유충이 되나요? 안 그렇습니다. 평소에 작동하지 않고 대운이나 세운에서 똑같은 글자 유가 오거나 묘가 올 때 얘 충이 돼요. 묘유충이 왔다. 묘대운이 왔어요. 아니면 묘가 뭐 토끼, 닭 이때가 왔어요. 이럴 때 묘유충이 돼요. 그러면 묘의 지장간, 간목, 을목, 유의 지장간이 뭐죠? 경금하고 신금이잖아요. 이게 나와서 천간합을 해요. 이렇게 갑기, 을경, 병신, 정인, 무게합. 초보자분들 이거 뭐 엄청나게 귀가 딸도록 많이 외우셨죠? 예. 이거 뭐 당연히 이제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데 뭐 갑기합이 뭐 을경 중정지합이니 뭐 무슨 아이고 그런 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합의 구조는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보면 되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합이 되잖아요. 그럼 요거 지금 묘 안에 갑은 기토랑 합을 하죠, 그죠? 을은 경금, 을경합을 하죠. 그다음에 유금, 요 경금은 을경합, 요 신은 병신합을 하죠. 천간에 이런 글자가 떠 있으면 얘는 실로 봐요. 어느 때? 충이 됐을 때. 대운이나 세운에서 특히 대운은 그냥 암시예요. 예, 암시. 실제 작용하지 않습니다. 자, 세운에서 왔을 때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지장간, 요 지지의 지장간하고 합을 하는 천간이 있다 그러면 합이 되는 천간의 육치는 잃는 거예요. 실이에요, 실. 약간 좀 쉽지 않은 그런 제가 좀 강의인데,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요 묘유충은 평상시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똑같은 글자가 세운에서 왔을 때는 묘유충이 되는데, 묘하고 유의 지장간하고 합을 하는 천간들이 있겠죠. 요런 천간 오합처럼, 요렇게. 그렇게 되는 경우에 드러난 천간이 있다 그러면 얘는 얘에 대한 육친성은 실로 본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 묘유충이 됐는데 지금 갑은 기토랑 합을 하죠. 을은 경금이랑 합을 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런 게 떠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잃는 거예요. 그리고 잃는 게 나쁜 거냐? 나쁜 거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그런 변동이 있는 겁니다. 예. 변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이 되면은 아주 복잡한 양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유심하게 잘 보셔야 되고, 수학으로 치면은 한 3차 방정식 정도 돼요. 예, 3차 방정식. 오미, 신, 유, 술. 묘술. 자, 이건 육합이죠.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기묘일주가 개띠예요. 요거는 합이 돼요? 합이 성립이 안 되죠? 이거는 하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술이 여기 있다. 그럼 이거는 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평상시에 좀 답답함이 있어. 이렇게 되면 기묘일주가 술월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술시에 태어났으면 좀 평상시에 직장으로 인한 답답함, 친구나 동료로 인한 답답함. 요거는 이제 뭐 비견겁제에 해당되는 거니까 뭐 정확하게 하면 겁제인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친구나 동료, 직장으로 인해 평상시에 답답함이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언제 풀리느냐? 똑같은 글자가 올 때 풀려요. 운에서. 대운에서 묘가 왔다. 그럼 묘설합이 풀립니다. 그러면 이때 아주 관성이 빛을 발합니다. 예, 합이 풀리기 때문에. 술이 왔다. 마찬가지예요. 합이 풀려요. 그 다음에 이제 충에도 풀려요. 묘유충이 됐을 때도 이게 풀립니다. 예, 풀려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잘 보셔야 돼요. 술일 게. 해묘 아까 똑같죠? 이것도 해묘미의 해묘 반합이죠. 이거는 목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관성의 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가 여기에 있다고 하면 정말 이거는 좋은 사주예요. 이거는 해묘. 이건 제가 반합은 득이라 그랬죠? 득이에요, 득.
뭐의 득? 관성의 득, 재성의 득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해가 없어요. 기묘일주가. 근데 운에서 올 수도 있겠죠. 해가. 자, 쭉 가다가 해묘 딱 세팅이 되잖아요. 그죠? 반합으로. 이렇게 되는 순간 돈도 벌고 직업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하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국만 볼 게 아니라 어떻게 운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양상이 바뀌고 한 해 한 해에 득이 있고 실이 있고 이렇게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사주 명리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묘일주도 중국 가정으로 이렇게 보셨어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